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주제는 환생이에요. 죽은 생명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하죠. 돌아올 환에 태어날 생을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르죠. 바퀴가 돌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생을 말하면 왠지 어감이 동양의 일부 종교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사상, 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서양은 어떠냐는 거죠. 환생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호주 원주민 신화에서 비슷한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생이라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누구나 해오던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증명 가능한 것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나 철학, 사상의 한 가지로만 전해지는 중이죠. 환생의 개념이 나라나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도 공통된 사항은 육체가 죽어서 정지되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삶을 전생이라고 부르고요. 전생도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실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힘든 미스테리한 영역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전생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지금 자신의 존재 전 삶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0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도시 안에 어느 가정집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집에는 해몬스 부부와 5살 아들인 라이언이 살고 있어요. 아픈 데도 없고 잘 살거나 가난하지도 않은 굉장히 평범한 가족입니다. 주인공은 이 아이예요. 라이언인데요. 어리광도 많고 장난감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이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해몬스 가족은 이날 사건 당일도 굉장히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빠는 출근했고 엄마는 라이언과 함께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엄마가 아이를 불렀어요. 식탁에 앉았죠.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라이언이 지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생에 헐리우드 영화배우였다는 거예요. 5살인 아이가. 엄마는 아들의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날부터 라이언은 계속 자기가 영화배우라면서 대사를 외우는 중이라고 하거나 영화 촬영 현장을 직접 가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원래 장난을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묘한 장난을 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라이언의 행동을 신기해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생의 배우였다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단어나 영화 업계에서 일해야만 알 수 있는 생소한 현장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라이언 해몬스는 엄마에게 자기가 193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였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시대의 영화와 배우들을 기록한 책을 한 권 사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엄마가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읽었고 글을 모르는 라이언은 사진만 봤는데요. 이 페이지가 나오자 라이언이 사람 하나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 지금 있어요. 6명 중에 1명이죠. 누굴까요? 오른쪽에 밝은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라이언이 전생에 자기라며 가리킨 사람의 이름은 마틴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아주 오래된 배우라서 우리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아마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마티 마틴은 1930년대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맞습니다. 하지만 1932년에 개봉한 매일 밤이라는 영화에 단 한 번만 출연했던 무명 배우예요.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이런 사람까지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이언의 엄마도 마티 마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5살밖에 안 된 아들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책을 계속 넘기다가 라이언은 이번에 다른 여배우의 사진을 가리킵니다.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40년대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였던 리타 헤이워드라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분위기의 배우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오래됐지만 여기 출연하진 않았고 3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본 적이 있는 영화이실 텐데요. 죄수들이 감옥에서 영화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틀어준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영화 속의 여성이 리타 헤이워드예요. 5살인 아이가 이런 성인 영화 배우를 자기의 친한 친구였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이언은 계속해서 엄마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트루에이드라고 합니다. 엄마가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트루에이드를 파는 곳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따로 찾아보니까 트루에이드는 1970년대에 생산이 종료된 음료수였습니다. 40년 전에 단종된 음료수를 2005년생인 아들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트루에이드 사건 이후 엄마는 아이가 말한 전생과 꿈 이야기가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생을 연구하는 짐 터커라는 박사에게 아들에 관한 메일을 보냈죠. 이 사람이 바로 짐 터커 박사인데요.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의학과, 신경행동과학과의 교수고 환생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합니다. 라이언의 엄마는 이 박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가 라이언이고 마티 마틴입니다. 터커 박사는 라이언에게 전생이었던 마티 마틴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라서 표현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라이언은 비교적 또렷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마티 마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사진은 당시 라이언이 마티 마틴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일부예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가난하게 자랐다, 수영장 딸린 큰 집에서 살았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생에 살던 집 주소에는 바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큰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처음에 터커 박사는 당연히 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라이언의 말 중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하게 자랐다는 무명 배우가 수영장이 딸린 큰 집에서 살고 유람선으로 세계 여행했다, 이런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도 5살 아이가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라고만 듣기에는 꽤 자세했다는 거예요. 터커 박사는 라이언의 전생인 마티 마틴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존해 있는 마틴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가족이 터커 박사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래요. 라이언이 마틴에 대해서 이야기한 55가지 중 54가지가 사실이었던 거죠. 마티 마틴은 1930년대 영화배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출연 기회가 없어서 금방 포기했고 대신 영화배우를 관리하는 기획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틴의 기획사 배우들 중에는 라이언이 친한 친구라고 말했던 아까 그 여성이죠. 리타 헤이워드도 포함되어 있었죠. 마티 마틴이 비싼 고급 저택에서 살았고 세계 여행을 다녔다는 이야기도 사실이었습니다. 집 주소가요, 베버리 힐즈 노스 락스베리 825번지로 확인이 됐어요. 라이언은 이 주소에 바위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바위는 영어로 락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락스베리는 바위를 말하는 락스와 비슷한 발음이기도 하죠. 라이언의 말은 다 사실인 거예요. 터커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마티 마틴의 아내인 마가렛 커티의 사진을 다른 여성들 사이에 섞은 뒤에 라이언에게 찾아보라고 한 거죠.
라이언은 정확히 한 번에 마가렛의 사진을 골라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라이언이 하는 말은 왠지 익숙한 얼굴이라서 골랐다는 거예요. 터커 박사는 라이언의 이야기와 자신이 조사한 마티 마틴의 정보가 일치하고 실험까지 성공하니까 라이언 해몬스는 정말로 마티 마틴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자니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라이언은 마티 마틴이 61살에 사망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마티 마틴은 59살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궁금증은요, 마틴의 가족이 해결해줬어요. 마티 마틴의 출생이 1905년 5월 19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출생 기록관리 직원의 실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티 마틴은 2년 전인 1903년 출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마티 마틴을 검색해보시면 1903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해인 1964년 당시 마티 마틴은 라이언의 말대로 61살인 거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80년 전에 눈에 거의 띄지도 않던 무명 배우의 개인 생활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짐 터커 박사는 라이언 해몬스를 마티 마틴의 환생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환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박사는 라이언 해몬스 외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사례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전생이나 환생을 믿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겁니다. 짐 터커 박사와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거짓 연기를 시키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고요. 짐 터커 박사가 이걸 또 부추긴다면서 연구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전생을 기억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라이언처럼 거의 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중에 거짓말로 유명해져서 TV에 출연하고 돈을 번 부모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경우를 보면은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은 결코 없다고 부모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결백한다면서. 그리고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라이언의 말이 거짓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라는 거죠. 아동보호 측면에서 이런 전생을 기억한다는 주장을 검증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만 하고 어린 아이들이 지나친 관심을 또 받게 되면은 전생을 기억한다는 이런 아이들은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중에 루크 루엘만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5살입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자기가 파멜라라고 하는 흑인 여성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받았어요. 파멜라라는 여성은 루크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93년 시카고에서 화재 사고로 불을 피하다가 추락사한 사람입니다. 루크는 이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고 실제와 모두 일치하기도 했죠. 파멜라의 사진을 한 번에 골라냈고 평소 좋아하던 가수와 노래도 맞췄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기억까지 모두 맞췄어요. 루크는 아무 도움 없이 준비된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방송을 본 사람들은 파멜라라는 여성이 루크로 환생했다는 말을 믿게 됐죠. 그 뒤로 이 아이는 유명인이 됩니다. 언론과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과 비난이 자동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러자 가족과 아이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모든 취재를 거부하면서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중이죠.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환생이죠. 환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그동안 있던 환생에 대한 연구와 이론 중 전생의 기억을 의심할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많이 겪어요. 데자뷰라는 현상인데요. 프랑스어입니다. 이미 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 와본 장소인데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처음 겪는 상황인데도 왠지 예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기시감은 뇌신경회로의 오작동이나 기억의 불일치 아니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전생에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꿈이에요. 아직까진 라이언 해몬스가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꿈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안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데 이때 경험한 적 없는 전생의 기억들이 가끔씩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기억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 사는 4살 어린이 핫산이 엄마와 같이 사진으로 단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핫산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대답은 모하메드라는 전혀 다른 이름을 말했다는 거죠. 엄마는 몇 번이나 더 같은 질문은 했지만 핫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계속해서 모하메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떨면서 자기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이가 걱정된 엄마는 핫산을 데리고 심리치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리치료사는 핫산에게 그리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린 그림은 충격적이게도 도끼에 맞아 사망한 남성이었습니다. 핫산은 자기가 그린 그림의 남성이 자신인 모하메드이며 마디아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도끼로 내리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4살밖에 안 된 아이의 말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의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4년 전 마디아 마을에서 살던 모하메드는 실종 상태였고 핫산이 말한 장소에는 백골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모하메드의 유골이었던 거죠. 그 뒤로 핫산은 모하메드를 도끼로 내려친 범인까지 지목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죠. 갑자기 떠오른 알 수 없는 기억으로 전생에 자신을 살해한 범인까지 잡았다는 이 사건은요, 현재 환생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공포증이 전생과 관련된 현상 중 하나라고도 설명하는데요. 가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뭔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증이에요. 뾰족한 거를 볼 수 없다든지 풍선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특정 공포증의 원인 중 하나가 전생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서 사망한 사람이 환생하면은 가스렌지에 불이 켜지는 것만 봐도 이유 없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공포증도 환생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한 직감도 환생의 현상 중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동안 자신에게 축적된 정보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인데 직감만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전생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현생의 직감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사람은 왜 환생을 하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을 소개할게요. 19세기 미국의 유명 초능력자이자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라고 합니다. 포켓몬스터에서 윤겔라가 진화하기 전에 이름이 케이시인데요. 이 사람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예요.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 외에도 전생과 윤회 사상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에드가 케이시가 생각하는 환생의 이유는 이렇다는데요. 인간은 환생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자신이 전생에 지은 잘못과 나쁜 행동을 고쳐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환생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창조주와 같이 완전한 의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생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을 완전함에 가깝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증명할 방법은 없는 주장이고요. 연구와 추측들이라는 거죠. 과학이 더 발전하면은 전생과 환생의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여행은 그동안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기술이 없을 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 한다면 언젠가 이런 환생과 전생의 실체를 조금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되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전생과 환생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수많은 예언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중 꽤 많은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과 주식시장의 붕괴,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전쟁인 세계 2차 대전, 이라크 전쟁, 라니냐와 엘니뇨 현상 등을 예언했고요. 대부분이 맞았어요. 당연히 틀린 것도 그만큼 많습니다. 20세기 안에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1960년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둘 다 멀쩡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긴 했고 기상 관측상 먼 미래에 침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은 계속 나오지만 아직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예언들도 있는데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파괴로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들이 대부분 수몰돼 사라질 것이다. 지구의 변화는 전 세계의 국가를 파괴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 몽골과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금의 도시가 발견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 북미 대륙 중앙이 균열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93년 7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생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사고발이나 사건사고 프로가 됐지만 예전에는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프로였어요. UFO나 귀신, 무속신앙 같은 이런 오컬트적인 주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성격의 프로였거든요. 이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로 출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정연득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7개 국어를 현지인처럼 사용했고 암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전생의 기억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다 거짓말이었다고 직접 털어놨습니다. 해외에 자기가 초능력자다, 전생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아이들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 마음에 장난으로 한 말인데 이게 어른들의 관심으로 일이 커져버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진짜예요. 공부를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암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근황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외국어가 가능하다는데요. 현지인과 무리 없이 대화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2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